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성장경 기자와 짚어봤듯이 오늘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는데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독감과 코로나19 중복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상황 여쭙기 전에 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중대본에서 9월부터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항체 치료제가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인체 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백질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항체 중에 중화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화항체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이기 때문에 아, 여러 항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화항체를 선정을 해서 그 항체를 많이 외부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인체에 투여해서 감염된 분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음, 만든 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특히 네. 항체 치료제는 감염된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감염자와 접촉을 했거나 고위험군인 의료진이나 그런 분들한테 미리 투여를 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9월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얘기는 9월에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판된다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상업용 생산 그 시설을 마련을 해서 네. 그런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 만일에 이제 이것이 허가가 되면 네. 우린 허가된 그 상태에서 생산된 제품을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좀 생산을 대량으로 해놓겠다는 의미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지금 네. 임상이 1상이 완료되고 2상, 3상이 허가를 받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상이 최소한 완료가 되는 연말쯤에야 우리가 아마 긴급 승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예. 그러면 빨라야 연말경에나 항체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체 치료제 말고 혈장 치료제란 그 보도도 많이 봤는데요. 이 네. 혈장 치료제는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네, 혈장 치료제는 그 항체 치료제와 달리 완치된 그 사람의 혈액에서 중화항체와 같은 그 면역 글로불린을 농축시켜서 정제로 만들어서 투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통 완치자의 혈액이 500cc를 받는데요. 그걸 한 3명 정도 거를 받아야지만 한 분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혈장 치료제는 완치된 사람의 혈액이 굉장히 공급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이 8월 20일 날 허가가 받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혈장을 제공이 완료된 게 한 1936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600에서 800명 정도에게 투입을 할 수 있고 아, 임상 3상은 보통 수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지금 혈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일에 수급이 안 되면 해외에서까지 지금 수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치료제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최소한 연말 그리고 좀 더 많은 양이라면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은 그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요. 이거 차단이 참기 어려운 건가요? 네, 초반보다 그 바이러스 감염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많게는 한 10배 정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병원을 통한 감염이 되게 되면 병원이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피해가 가죠. 근데 뭐 세브란스뿐 아니라 지금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많이 나오는데 또 오늘은 아마 택시 기사분이 감염됐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택시 기사분이나 이제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셨는데 감염이 돼서 얘기를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택시를 많이 타는데요. 네.
보면 이제 이 마스크 착용 자체를 면 마스크를 쓰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주 간단한 덴탈 마스크인데 이것이 조금 인증이 안 된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이 내리면 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 굉장히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손님이 타면 마스크를 씁니다. 그 말은 그 확진자분이 마스크를 써도 공기 중으로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그 밀폐된 공간에 바이러스가 떠 있죠. 그런데 손님은 내렸는데 그 기사분은 마스크를 벗고서 그 바이러스를 다 들이마신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됐을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항상 손님이 내리기 전에는 환기를 하셔야 되고 택시나 버스를 탈 때는 저는 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그만큼 바이러스 감염력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굉장히 감염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무증상 감염이 많고 국내 일부 대구 연구를 보면 7.6%가 항체 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경우는 그 확진자 수에 비해서 27배가 높다고 보고가 된 거고 아하. 미국 같은 경우도 발표를 보면 지금 미국 확진자의 9배 이상 최소한 많을 것이다. 아하. 그러면 국내가 지금 오늘 155명이면 네. 곱하기 10배, 1,500명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있다고 가정하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감염고리를 끊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증상 감염이 그만큼 무섭군요. 네. 그리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는 공기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환기 잘해야 되겠고요. 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서서히 추워지면서 독감 유행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우리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4종이 있는데요. 네. 그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이 되고 독감이 감염된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죠. 네. 왜냐하면 그 독감철이 올 겨울 초였기 때문에 그때 만일에 코로나19가 같이 겹쳤다면 당연히 감염될 수 있고 이번 가을 겨울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는 상태 독감이 같이 오게 되면 두 개가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제가 임상적 경험으로는 조금 더 폐렴 쪽에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개가 동시에 감염이 되면 병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아직 그건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개인적 임상으로는 두 가지 바이러스를 동시에 봤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더 면역 상태가 나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드물긴 하지만 중복 감염 사례도 있고요. 중복 감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독감 증상인가 코로나19 증상인가 사실 우리 일반인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네. 외국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에 열이 먼저 나고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더 많이 나오고요. 독감인 경우에는 기침이나 목 통증 같은 호흡기 증상 후에 고열이 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또 독감인 경우에는 고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근육통이 굉장히 몸을 못 움직일 정도의 근육통이 오는 좀 다른 특징이 있지만 네. 건강한 사람이나 이미 백신을 맞거나 그런 경우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인이 사실은 두 가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독감을 국가에서 1,900만 명, 37% 가까운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무료 백신을 접종을 하기로 국가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교수님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냉철하게 전문가로 보셨을 때 이번 주말 지나면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장 자체보다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그런 자영업자들이 어떤 경영을 할 수 있게 저는 밑바탕을 해줘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지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마스크 쓰는 거, 마스크를 철저히 써야 되고 제대로 인증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가족 간 감염이 요사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나 그러셔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접촉을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또 정부에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이번에도 이제 카페는 처음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만 하게 하고 일반적인 그런 제과점은 나 패스트푸드점은 또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다 네네. 나중에 다시 또 변경을 하셨죠. 예. 그런 식으로 지침이 좀 정확히 좀 내려주셔야 되고 저는 식당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좀 해주시거나 공원 같은 경우는 원형을 만들어서 간격을 두고 원형을 좀 그려줘서 여기에서만 지낼 수 있게 조금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면 아하. 국민들이 조금 따르기가 쉽지 않을까. 그러면 단계를 내리더라도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백신이나 치료제에 의해서 중증 환자만 치료하게 되면 대부분 환자들은 서서히 이 코로나19와 같이 병행하면서 면역을 가지면서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아직은 제일 중요한 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우리가 중증 환자나 자영업자나 어려운 분들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이 시기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